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한 달 넘게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적한 민생 현안 또 경제 현안을 생각할 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밖에 들질 않습니다. 국회 정상화 방안 과연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은 무엇인지 오늘 민경욱의 파워토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저희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이시죠. 김태흠 의원을 모셨습니다. 바른 말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미스터 돌직구, 미스터 쓴소리입니다. 뚝심과 리더십 또 거침없는 추진력의 정치인 김태흠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민경욱의 파워토크.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오늘 5월 8일로 오늘로 한국당의 천막 농성이 22일째가 됐습니다. 국회 정상화 마지노선이 바로 오늘인데요. 어제 협상이 결렬된 직후에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신들은 특검을 수용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통 크게 양보를 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한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누가 정상화를 맡고 있는 겁니까? 우원식 대표가 통 크다고 얘기했는데 예. 이 통 크다라는 그 표현이 그런 데 쓰는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꼼수고 또 하나는 그동안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그런 법안들 같은 경우를 끼워넣는 그러한 협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나오겠지만은 특검을 수용하라고 그랬더니 받아들일 수 없는 17가지인가의 그 조건들을 달아서 그런 조건부로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걸 받는다고 할 수가 없죠. 그걸 통크게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김태흠 최고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맞는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님, 그런데 5월 8일 오늘이 국회 정상화의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4군데의 보궐선거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딱 걸리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도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오늘 2시가 이제 협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전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오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루킹 댓글 사건이 국기문란을 넘어서 이건 엄중한 그런 그 사건이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특검을 이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특검을 요구를 하다 이제 서로 간에 이 정쟁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 속에서 정세균 의장은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예. 근데 정세균 의장이 안을 내놨어요. 예. 특검을 받고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런 남북 정상회담의 그런 결의 앞으로 이제 북미 회담도 있고 하니까 국회 차원에서의 뭔가 이 희망을 갖고 또 우리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뭔가 결의안에 담자 해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금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17가지를 끼워 넣으면서 특검을 받겠다. 근데 또 특검 내용도 보면은 추후에 얘기하겠지만 특검 내용도 또 사실은 고기로 말하면은 생선으로 말하면은 생선 살을 다 빼고 가시만 남기는 그러면서 주는 이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8일 날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5월 11일까지가 데드라인이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5월 8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조금 좀 불투명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조건부 특검이라고 했으니 그 조건이 어떤 불합리한 조건이 담겨져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검의 시기, 방식, 내용도 하나같이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조건들을 달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 특검의 추천 방식입니다. 야3당이 합의해서 추천을 해라. 그러면 여당이 거부권을 갖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겁니까? 야3당이 합의를 해서 이 특검을
추천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비트코인을 갖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원래 과거에 그 보면은 야당이 복수로 이 추천을 하게 되면은 그 복수로 추천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합의를 하라는 그 부분도 또 적절치 않은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그 정의당하고 지금 그 이 평화당하고 지금 연대를 해서 원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제 정의당의 의원인 노회찬 의원이 원내대표인데 노회찬 의원은 지금 여당 편이에요. 다음에 이 사태랑도 얽혀 있죠. 그렇죠. 얽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그러한 그 형태라면은 특검을 그 복수로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합의가 먼저 합의가 어렵고 또 두 번째로는 설령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구미에 맞는 자기 편인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하겠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맞습니다. 그러한 그 제안을 한 거죠. 맞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내건 조건이 얼마나 그 황당한 조건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기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 속내가 빤히 보이는 건데요. 조건을 달았는데 그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추가 경정 예산안과 같이 오는 24일에 처리를 하자. 이 특검은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가 돼도 준비 기간이 상당히 걸리는데요. 오늘 처리해도 늦을 것 같은데 왜 24일입니까? 제가 볼 때는 참 꼼수 중에 꼼수인데 이제 5월 14일까지 그 추경안과 동시에 처리를 24일까지 동시에 처리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5월 24일까지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특검을 안겠다는 거예요. 5월 24일 지나면은 이제는 그 여야가 지방선거에 몰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선거에 몰입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그 특검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또한 국민들 관심도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저는 정치를 하면서 가장 그 민주당 특히 이 좌파 사람들하고의 그런 그 같이 정치를 하면서 참 그 화가 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로남불. 그 다음에 민주화 정의를 외치면서 절차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후안무치한 염치 없고 뻔뻔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고 그 사람들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한 예지요. 지금 그 겉과 속이 다른. 받으려면 시원하게 받아야지 그게 더 큰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기 이제 꼼수가 어떤 꼼수가 있냐면 5월 24일 날 처리를 하자고 합니다. 지금 하지 않고 5월 24일 날 추가 경정 예산이랑 같이 하자. 여기에 숨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특검의 준비 기일이 20일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딱 나오죠? 언제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6월 14일. 6월 14일은 언제입니까? 6월 13일 다음 날입니다. 6.13 지방선거 다음 날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것,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끌고 한 게 정확하게 6월 13일 이후 6월 14일 날부터 특검이 들어가도록 하자. 이런 꼼수를 여러분들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모든 것을 정치적인 그 유불리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 그것을 또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지금 김태훈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로남불, 다음에 속이 다 보이는 그런 꼼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꼼수입니다. 꼼수 정치 우리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께서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 부분은 왜 우리가 특검을 요구를 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드루킹 이 댓글 사건은 여론 조작, 언론 조작을 통해서 결과를 바꿔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눈과 귀를,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은 국정원은 제일 처음에 그런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첫째는 우리나라의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소위 종북 세력들, 그 다음에 또 북한에서 이 사이버 공격 이러한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하고 하는 쪽의 방어까지 일부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에게 활동 범위를 조금 과잉으로 넘은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과정에서의 잘못이고 이 부분은 처음부터의 그런 그 불순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김경수 의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부에 서로 자기들끼리 통신망을 보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인까지 맞습니다. 거론이 되고 경인선 가야지 김경수 여사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대선 때도 이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대선의 그런 그 지지 그 민심 풍향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다라는 부분. 왜곡하고 조작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적이죠. 적이죠. 네. 지난주에 김경수 전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후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김경수 후보가 경찰에 출두할 때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이 너무나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저는 무슨 친구 영화 찍는 게 연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당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신 분들은 오죽하면은 황제 출두다 뭐 이런 말씀들도 하시던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23시간, 그러니까 2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수사 경험으로 볼 때 23시간 동안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았다면은 그 조서가 한 150페이지는 나와야 된다. 근데 자신이 볼 때 분명히 그걸 좀 확인이 쉽진 않겠습니다만은 확인해 보라고 했지만 하면은 몇십 장 나오지 않을 것이다. 뭐 15장 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얘기 나온 게 조사를 하려고 해도 조사할 게 없었을 것이다. 산무 조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휴대전화도 확보 못했죠. 김경수 의원의. 그다음에 계좌 내역도 확보를 못했고 말을 이렇게 바꿨는데 말 바꾸기에 대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결론으로 얘기하면은 김경수한테 면피 주는 출두 수사했다라는 거거든요. 첫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23시간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건 중요한 그 피의자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불러다 놓고 23시간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갈 때 아직까지 그 피의자도 아니고 연루된 부분도 없다라는 형태의 면죄부를 주는 그러한 또 경찰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맞습니다. 경찰에서 그 드루킹 사건을 맡아서 압수수색을 할 때도 증거를 수집하는데 소홀히 했고 예를 들어 CCTV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안 했고 계좌 추적도 안 했고 그리고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줬고 그러다가 조사 과정 속에서 민주당원이 했고 그다음에 김경수 의원이 연루가 된 것이 좀 드러나니까 그 부분을 은폐를 하려고 그러고 덮으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또 검찰도 또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한 중요성도 소위 권력 핵심들이 연루 의혹이 있는 그러한 사건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진행된 경찰과 검찰의 그런 그 수사 행태나 과정을 보면은 믿을 수가 없다. 특검을 통해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을 요구한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국민 여론이 그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갤럽이죠. 갤럽 조사에서 보니까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게 55%, 하지 말자 반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여론이 26%로 나타났습니다. 2배가 넘게 나타났으니까 그들의 말에 따르더라도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가 좀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우리 김태흠 최고위원께서 특별히 강력하게 그걸 규탄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찰이 이제 드루킹의 댓글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가 나왔냐면 무려 2,290개의 아이디를 사용해서 지난 1월 17일, 18일 단 이틀 동안 675개의 기사에 대해서 댓글 무려 2만여 개를 조작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은 과연 이게 이때만 있었던 일일까요? 가장 필요했던 대선 기간에는 이게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선 기관에 이미 연루된 부분들이 지금까지의 그런 또 경찰이 수사를 은폐하고 뭐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많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김경수 의원이 7, 8차례에 드루킹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7, 8차례 만났고 그 말을 믿는다고 해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경선 과정 속에서 지금 대통령 영부인이신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에 가야 된다. 드루킹의 그런 핵심들을 만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은 이미 대선 후보 부인도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망에 자기들끼리 통신을 주고받은 내용들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지명을 하면서 당시에 후보를 지명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활동을 잘 알고 있고 하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얘기가 오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들은 이미 있는 거죠. 네. 지금 전국을 짚어주셨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에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려 5차례를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경인선에 간다. 드루킹이 아니고 경인선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주위에 있는 수행원들은 자 내려가십니다. 가셔야 됩니다. 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만류하고 했어요. 그 자리에 누구랑 갔느냐. 김경수 의원이랑 같이 갔습니다. 그게 경선 때입니다.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경선 때. 그렇게 경인선을 부르짖었을 때는 경인선, 드루킹 그 조직에 대한 감사해야 될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경선 이전에 이미 커넥션이 있었다. 그러니까 특검으로 이거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특검을 민주당은 왜 못하겠다고 하는 걸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겉으로는 뭐 국회에 맡긴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청와대가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가는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진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니 자기네들 연루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특검을 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참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면은 과거에 자기네들이 야당할 때의 특검 요구할 때 행태를 지금 너무너무 판이하다. 네, 어땠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최순실 특검도 우리는 받아줬고 디도스도 받아줬고 그렇죠. 또 있었죠. 내곡동 사저특검. 그런데 디도스 특검 같은 경우 또 한 말씀 드릴게요. 디도스 사건은 모 의원의 그런 젊은 비서들이 두서너시 잘못된 일탈을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어땠느냐? 그 의원은 당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홍준표 대표가 대표였어요. 대표도 물러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받았어요. 네. 그 특검 근데 결과는 어땠느냐? 그 사람들의 단순 사건이었거든요. 그게 다 무죄를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은 거죠. 받고 대표까지도 물러나고 그다음에 의원은 당에서 나갔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자기들이 당당하면은 이 특검을 빨리 정리하고 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그 지지분열하고 그다음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뒷감당이 뒷감당이 안 될 수 안 있고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더 큰 그 의혹이 예. 커지는 거지. 맞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요청했던 특검은 우리는 조건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문제가 너무 커서 특검으로 들어가다 보면 감당이 안 된다 생각해서 좀 전력을 다해서 막지만 민심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이제 이걸 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오후에 결과를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일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 중에 테러당했습니다. 예. 폭행범 김모 씨 체포 당시에 뭐 김경수는 무죄다. 다음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아버지도 나도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 우리 당의 지지자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그런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그 때문에 뭐 자작극이다, 뭐 자작나무 냄새가 난다,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난다, 뭐 이런 그 조롱하는 비방 댓글이 이어졌고요. 일부 여당 의원들도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네이버도 지금 조롱성 기사를 전면에 집중 배치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고 안 있고 예. 이 차원을 떠나서 예. 저는 이 정치를 하면서 요즘 아주 자괴감과 이 비애감을 많이 드는데요. 지금 이 언론이 다 지금 문재인 정부 쪽에 서 있다. 문재인 정부 쪽에 서 있는 것을 떠나서 언론들이 오히려 더 이 조롱으로 가고 하는 기사들을 많이 내보낸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특히 네이버를 비롯해서 이 포털 같은 경우는 지금 큰 문제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포털은 자기들은 언론이 아니라는 그런 그래서 언론에 적용되는 그런 법을 규정에 자기들은 법무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각자의 언론사보다도 더 큰 지금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과거에 이 메이저 언론인들 같은 경우는 보다도 오히려 무슨 뭐 우리가 들어보지도 않은 신문이나 아니면은 제대로 된 기자도 없는 그다음에 확인도 안 된 이런 기사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게 논란이 되면 그 논란을 가지고 또 자기들이 그걸 더 만들어서 또 기사화가 될 수 있게 하고 하면서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포털 이 관련 법을 완전히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글이나 뭐 이런 데처럼 링크가 돼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해야 된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기사들을 게재를 하면서 기사의 그런 그 중요성 이러한 부분들도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하고 또 선정적인 것만 먼저 올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 광고비 같은 경우는 1년에 수조 원씩 자기네들이 수익을 올리는 이런 구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본 언론사들도 이미 그 문재인 정부 쪽에 기울어져 있는 또 문재인 정부가 또 기울어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방송 장악이라든가 지금 언론을 지금 장악하는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여왔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언론이 이미 장악이 되고 또 기울어진 그 상태에서 포털까지 그 기사를 배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선정적이고 또 지금 한쪽에 치우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은 국민들의 귀와 눈을 막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색이 파란색이면 파란색만 계속 보여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큰 걱정입니다. 예. 또 싸워 나가야 되고. 맞습니다. 이제 제가 기자 출신이라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을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포털이니까 들어가서 기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에서는 여러 가지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을 비슷한 제목으로 묶고 해서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해놨지만 그 기사를 보기 위해서 클릭을 하는 순간에는 그게 뉴욕 타임스면 뉴욕 타임스 신문사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서 그 기사를 읽고 관련된 다른 뉴욕 타임스의 기사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워싱턴 포스트다 그러면 워싱턴 포스트, 구글에서 찍으면 워싱턴 포스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네이버에 기자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모든 기사를 그 사람들이 가두리 양식장처럼 자기네들이 갖고 있어요. 누르면 거기서 그냥 놀게 됩니다. 네이버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네이버에서 다른 인링크라고 하는데 누르면 아웃링크, 링크 밖으로 나가서 뉴욕타임스나 KBS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기자가 하나도 없으면서 가장 큰 언론사의 역할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광고 수입이 KBS, MBC, SBS 전부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언론의 권력이 그쪽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제 법제도도 좀 만들고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런 걸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피습 사건 그거를 구글과 네이버에서 어떻게 배열했는지 어느 것이 더 중립적이고 공정한 건지 한번 판단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네이버에 들어갈 거 구글에 좀 들어가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왜 단식을 했는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서로 각자 생각이 틀린 찬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야 되고 맞습니다. 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했는데 과거에 그런 정치인들이 단식한 이러한 부분들과 비교하면서 비판을 하든 말든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지금 세월호 때의 그 단식과 연계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국가 정치적인 그런 국회의원들이 정치적인 그런 사안에 대한 그런 입장과 이런 이 투쟁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 세월호 사건과 물타기를 하고 그러면서의 그런 비교하면서 이걸 비아냥하고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저는 어제 저녁에 JTBC에서 손석희 사장이 앵커 리포트. 진행하는 앵커 리포트에서 저도 기사를 나왔는데 정말로 그걸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잠을 못 이뤘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고 보상에 대한 그런 비용은 1년의 그분의 연봉을 제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노숙자에게 나오고요. 예, 그 전체적인 그런 과정을 보면은 김성태 지금 원내대표의 그런 단식을 조롱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 세월호 때의 그런 유가족이 단식을 하는 그런 부분에 지가 조롱을 했다라는 부분을 거기다가 보도를 했는데 저는 단식을 하는 유가족들한테 단식 투쟁하는 유가족한테 조롱한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갖다 쓴 표현인 노숙자 같은 모양새다라는 그 부분은 그 당시에 한여름인데 세월호 유가족들 일부가 분산해서 할 텐데 유가족 일부가 국회 본청 옆에 그 계단 옆에 그 돌계단 옆에서 농성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과정 속에서 그 표현이 나왔는데요. 단식과 관계가 없는. 단식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어제 그 리포트는 단식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단식과 관련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의 저의 발언의 요지는 뭐냐면은 그때 그 당시에 여야가 특별법을 제정을 하기로 했거든요. 특별법을 제정을 하기로 했는데 강론적인 이견이 있어서 지금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 속에서 여지까지 국회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런 집회 시위에 대한 그 허가를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해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번도 있지 않은 그런 집회 시위를 국회 내에서 해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그리고 지금 특별법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들을 설득을 했어야 된다. 그분들은 이미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심신이 지쳐있다. 지쳐있는 사람들이 한여름에 대학변 밑에서 도로 위에서 그 시위를 허가를 해주는 것은 그분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그 요지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분들이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면은 국회의장 방을 개방을 할 테니까 언제든지 당신들이 와서 국회에 대한 할 얘기가 있으면은 어디서 하시라. 하셔라.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만나주겠다. 이러면서 이 허가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설득하는 것이 국회의장으로서 도리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한여름이기 때문에 대학변 밑에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돌이 뜨겁고요. 햇빛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예. 그러고 하니까 그 당시에 어땠느냐면은 그 밑에다가 신문지 깔아놓고 아이고. 그 다음에 라면 박스 같은 거 박스들 그 밑에다가 더우니까 그걸 해놓은 상황 속에서 또 거기는 돌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돌기둥과 돌기둥 사이에 그 빨랫줄을 널어놓고 그 위에다가 파란색, 뭐 빨간색 한여름이니까 셔츠를 걸어놓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양새도 좋지 않고 마치 누수자 같은 모양새가 아니냐 하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지금도 어떤 좀 직설적이었지만 그분들을 무시한다든가 그분들을 내래 깔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걱정에서 나오는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예. 그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그분들을 비하한 게 저는 그랬군요. 아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이 또 단식과 연관이 없는 이러한 부분에 쓰면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을 조롱하는 비하하는 이러한 보도를 내보낸다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예. 저도 어제 봤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 보셨습니까? 예, 예.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일본의 무슨 혼밥을 먹는 네. 그 드라마 저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그 드라마를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오길래 이제 관심을 갖고 봤는데 결론 부분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와닿지 않는 네, 앞뒤가 안 맞는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김태흠 최고위원께서 당시에 말씀하신 그게 녹취가 있거나 예. 그게 있을 테니까요. 쭉 들어보면 우리가 그 진의를 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한 또 항의나 또 법적 소송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단식 농성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사흘을 거기서 잤는데요, 새벽에. 요즘에 날씨가 따뜻하다고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벽 4시가 됐는데 얼굴이 시려서 자다가 깼습니다. 깨서 밖에 나가 보니까 거기 김성태 원내대표가 바깥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침낭을 갖고.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성태 대표는 그게 진정성이다. 어디 들어가서 있으면 사람들이 죽 먹고 있다, 편안하게 있다 이러니까 그런 거 자기는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나와서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맞았죠? 맞고 나니까 배고파서 자작극을 했다고 그랬어요. 밥 이제 먹으려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되게 아프고 그러면 수액도 맞습니다. 근데 수액도 못 맞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근데 수액을 또 맞지 않겠다고 했죠. 다음에 그대로 또 와서 지금도 단식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4일째 되면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약간 피곤한 걸 보였고 5일째 되면은 이제 지키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는 그런 그 정치인의 목숨을 건 그런 농성입니다.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되겠다.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들 이제 정치인 중에 자신이 믿는 바의 소신에 따라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달리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생각을 달리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 상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생각을 달리함을 떠난 것이 아니라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무조건 반대하고 또 비판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적절치 않다.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이번에 과거의 야당일 때 자기들이 요구했던 의혹들을 갖고 특검을 요구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당시에 여당인 우리가 자기들의 요구에 어떻게 받아줬는지 하는 역지사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이 문제에 대해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여러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녹화를 하는 시각이 5월 8일 어버이날 오전 10시가 좀 넘은 시각입니다. 오늘 2시에 여야 간에 국회 정상화를 놓고 협상이 벌어집니다. 부디 이 방송이 나가는 시간,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될 시간에 많은 것이 진전이 돼서 특검이 반드시 관철이 되는 그런 여야 간의 협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태흠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좀 저희들이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에 반도 못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근시일 안에 다시 한번 또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때도 고맙습니다.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불러주십시오. 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민경욱의 파워토크는 김태흠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견 주신 김 최고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또 저희는 국회 정상화로 민생 법안, 또 경제 활성화 법안 하루빨리 처리하고 특검으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욱의 파워토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